네, 반갑습니다. 김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A스토리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기업에 대한, 특징적인 뭐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일단 업황 전체에 대한 흐름을 좀 보고 추천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업황이라 한다면은 이제 에이블 스토리가 뭐 하는 기업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블 스토리란 어떤 기업이냐 봤더니 이제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이제 방송국과 해외 시장에 이제 공급하는 이제 콘텐츠 제작 이제 뭐 IP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은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해서 이제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이제 드라마라던가 뭐 이제 영상을 제작을 했을 때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공중파밖에 없었어요. 이제 SBS, 뭐 KBS, MBC 막 이제 이런 데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이 공중파에만 내보낼 수 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여러 공급 채널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OTT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자, OTT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좀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네이버에 OTT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해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넷플릭스를 들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라던가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이제 뭐 VOD 시장, 유료로 제공하는 뭐 업체들 등등등 이제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공중파에만 이제 납품을 했던 게 지금은 여러 이제 채널들로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향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보인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최근 매출 흐름을 비교해 보면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매출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 보급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늘어난 부분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은 현 시장에 대한 이제 수익 구조에 대한 변화라고나 할까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드라마를 제작을 하면은 얘네가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하면은 일단 처음에는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차트가 자꾸 겹치니까 차트를 일단 끄고, 처음에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를 제작을 하면은 비용이 들어가요. 이제 뭐 제작비, 뭐 캐스팅 비용이라던가 이제 비용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그 완성된 다음에 이게 이제 방영되고 나서 방영된 시점 이후에 이제 매출을 가지고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에는 좀 이제 부담을 갖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일단 그 업황에 대해서 좀 이 매출을 짐작하기가 어려웠는데, 왜냐면은 실제로 그게 방송이 되고 나서 이제 얼마나 흥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센스 있는 분들, 이제 그쪽으로 좀 이제 유행에 민감한 분들이 좀 잘 대응을 하고 했던 게 이제 과거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게 과거 방식이었다면은 이제 요 근래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이제 여러 보급 매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급 매체 방송이 연결이 되면은 먼저 계약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스달 연대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스달 연대기가 요번에 제작비를 살펴보면은 제작비가 500억 원이 들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드라마 제작 비용 치고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뭐 제작비가 어디에 사용됐나 이제 공개는 물론 안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캐스팅 배우라던가 지금 최근 시대가 이제 작가들의 몸값이라던가 뭐 이제 여러 이제
스케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540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이 540억 원을 뽑기 위해서 흥행 대박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흥행해서 이제 대박이 나서 이제 이걸 매출을 뽑아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저번에 이제 이 제작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뉴스 기사를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긴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게 제작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이미 제작비는 뽑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은 이미 이 아스탈 연대기를 만들어 가지고 얘네가 이미 이제 어디에 방영될지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쪽에는 이제 국내 쪽에는 이제 TVN이죠. 예, TVN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으로는 이제 넷플릭스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미 기존 이제 방영에 대한 그 매출을 이제 계약 체결을 하면서 매출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제작비에 대한 부분을 뽑아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 넷플릭스 같은 매체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지금 국내 해외에서 요번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디즈니에 대한 부분, 디즈니가 이제 여러 IP들을 가져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스타워즈라던가 마블이라던가 뭐 이제 자기네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지적재산권들을 가지고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이제 OTT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뭐 디즈니라던가 넷플릭스만 뿐만 아니라 여러 큰 기업들이 현재 이런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상당히 과열되는 시점이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혹은 이런 방송 제작, 뭐 영화나 방송 제작하는 이 업체들에 대한 부분, 이제 흥행이 이제 성장성이 이제 앞으로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A스토리인데, 이제 A스토리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최근 대표적으로 이제 제작을 했던 게 이제 킹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킹덤이 우리나라 이제 넷플릭스에 처음으로 방영이 된 시즌제 드라마죠. 그래서 킹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얘네가 이 킹덤을 제작을 하고 방영을 하기까지의 매출의 흐름을 보면은 이번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만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간 매출액을 보면은 이제 방영되고 나서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뭐였냐면은, 원래 이제 과거 이 제작업체들이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초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채에 대한 비중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과거 이런 업체들은 100%가 다 넘어가요. 부채 비중이 100%가 넘어가는데, 지금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평균 업종별 평균 부채율보다 상당히 낮은 흐름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이 재무 부분에서 비교적 동종 업종들보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게 뭐 예를 들어 제작물이 만들고 나서 대박을 쳐야 이제 그 기업이 살아나고 이제 후속작을 만들고 할 수 있었다. 면은 이제 요즘에는 뭐 대박이건 쪽박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팔고 나서 후방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만들기 전에 사전 이 제작 중에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먼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용 발생, 그 다음에 매출
증가였다면은 이제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러 상권들이 생기면서 넷플릭스라던가 여러 이제 OTT 매체들이 생기면서 매출이 먼저 발생하는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을 하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미디어 업체들의 리스크가 좀 줄어든 게 아닐까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제 만들어서 흥행이 아니라 대박 날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작 비용이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이제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스달 연대기인데, 아스달 연대기 이제 주요 라인업들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몸값이 큰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죠. 뭐 장동건이라던가, 네, 송중기라던가. 자, 이런 이제 몸값이 큰 배우들을 영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좀 상당히 커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중소형 기업들, 네, 이런 드라마, 영화 제작업에 뛰어들려고 하더라도 자금력이 딸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런 급이 다른 이제 좀 몸값이 큰 인물들을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진입 장벽이 큰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A 스토리를 제가 이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금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지금 최대 주주에 CJ ENM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CJ ENM이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 이 드라마 제작 업체, 지금 A 스토리 말고 하나 더 이야기 드려보자면은, 이제 이 아스달 연대기를 만들었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대 주주가 CJ ENM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뭐 흥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향후 매출을 기대하고 이제 해서 좀 약간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은, 요즘에는 이미 그 제작에 대한 비용은 뽑아내는 부분이고, 그 다음 플러스 부수적인 것까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뭐 광고라던가 이제 그 옛날에 있던 거지만은 이제 광고를 끼워서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굿즈를 만든다던가, 이제 부가적인 이제 뭐 관광 명소를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던가, 그래서 부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CJ가 준비하는 건데, CJ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이 알려진 게 테마파크가 있죠. 그래서 국내 테마파크 부지를 형성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덱스터와 기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테마파크 형성을 하는 것도 지금 보시면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이번에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덱스터 사업 보고서인데, 테마파크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마파크 이제 신규 AR, VR 미디어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2018년도, 19년도 그때부터 준비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CJ와 같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준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VR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 인정받아가지고 다양한 협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향후 그 제작에 대한 그 관광 명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수적인 이제 매출을 더 끌어내겠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달 연대기로 나온 게 이제 골드바에 대한 부분인데, 뭐 골드바가 얘네가 이제 이거를 또 나와서 판매를 했는데, 이처럼 지금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딨나. 네, 요렇게.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스달 연대기 이 드라마 방송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대한 테마파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이제 골드바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으로 추가적인 부수적으로 매출을 늘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CJ의
CJ에 대한 부분 매출을 좀 살펴보면은 CJ가 근데 원래 얘네가 지금 그 드라마 제작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찍어들어서 올려드려 볼게요. 일단 큰 그림을 보시면은 얘네가 향후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가 이제 확정 매출이 아니라 예상 매출이거든요. 근데 예상 매출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얘네가 그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CJENM이 주가가 최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CJENM과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제 A스토리라던가 아니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도 계속해서 주가는 이제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매출, 향후 기대되는 매출을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업황이 지금 뭐 일각에서는 지금 과열 국면에 들어간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매출은 올라간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느 쪽의 시각을 볼 것인가? 지금 이게 과열로 볼 것인가? 거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부터 이런 시대의 흐름을 타가지고 주가의 이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향후 이 업황에 대해서 이제 뭐 넷플릭스와 이제 디즈니와 계속해서 경쟁 구도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드라마라던가 영화를 제작하는 이런 기존의 IP를 갖고 있는 얘네들이 더 몸값이 커지게 되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이런 기업들, 관련 기업들 살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제 A스토리, CJENM이 최대 주주로 있는 A스토리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지금 A스토리가 얘가 최근 신규 상장주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라서 지금 얘네가 원래 그 신규 상장에서 주식시장에 상장됐던 공모 단가가 14,300원이거든요. 그래서 14,300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차감이 됐어요. 상장에 대한 부분, 이제 상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앞으로는 매출 증가 플러스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따진다면은 결국에는 이 그 14,300원이라는 그 공모가를 뛰어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공모가 아래서는 매수뷰를 보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저희 톡방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A스토리가 어떻냐고, 어떻게 보시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 바로 돌려주면 좋은데, 제가 이야기 듣듯이 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장기적인 뷰를 보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일단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 공모가는 뛰어넘고 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14,300원 아래에서는 이제 매수뷰를 보고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 투자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